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되는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구문입니다. Selection Statement라고 부르고요. if문은 if const export, if const eval, switch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 구문입니다. Iteration Statement라고 부르고요. while, do while, for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확장 구문입니다. Expansion Statement라고 부르고요. Template for 구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C++ 26 스펙에 추가되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if문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if문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if문 전체로 끝나는 위치까지 이렇게 블럭이 형성이 됩니다. if const export 구문도 동일하게 if문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if문 전체로 끝나는 위치까지 블럭이 형성이 됩니다. for문의 경우에도 for문 위치부터 시작해서 for문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위치까지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템플릿 for 구문도 템플릿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try catch 안에 if문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if문 시작 위치에서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부문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요. 블락 스코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 세 구문에 대한 substatement 구문도 블락 스코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첫 번째 substatement 블락이 있고요. else문 다음에 두 번째 substatement 블락이 있습니다. const export도 역시 동일하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for문의 경우에는 하나가 형성이 되네요. 내부에. 템플릿 4 같은 경우도 내부에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이 부문 같은 경우에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Parent Scope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스코프를 감싸고 있는 가장 작은 스코프를 Parent Scope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노란색에 대한 페어런트 스코프, 자신을 감싸고 있는 빨간 스코프가 됩니다. 모든 구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름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페어런트 스코프에서 선언된 이름이 있습니다. X라는 이름이 있고요. 하부에 있는 substatement 스코프에서 동일한 X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이름 충돌 문제로 인해서요. 다음에가 예외 핸들러입니다. 예외 핸들러는 try catch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try catch문이 있으면 catch문 전체를 핸들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핸들러가 블락을 맞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try에서는 스코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try 자체는. 캐치문 전체가 블락 스코프를 만들고 캐치문 다음에 오는 중괄호, 복합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중괄호는 스코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복합구문에서 스코프를 형성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여기도 각각 블럭 스코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복합구문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중괄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에 스코프가 하나 형성이 되어지는데 파라미터 바로 전에 있는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함수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 노란색에 대한 페어런트 스코프가 빨간색이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죠. 페어런트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를 갖는 경우에 이름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X라는 변수를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스코프에서 X라는 변수를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캐치 구문도 그렇고 이름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구문입니다. 복합 구문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는 중괄호 블락을 말해요. 그래서 함수 이름 다음에 중괄호가 시작이 되잖아요. 복합 구문에 의한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중괄호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스트럭처 S 같은 경우는 클래스 스코프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락 스코프 하나 형성이 되어지고요. try 자체는 스코프를 만들지 않는데 try 다음에 중괄호가 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캐치 구문 내에서는 첫 번째 중괄호는 무시가 되어지지만 두 번째 중괄호가 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복합 구문에 의한 블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ry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도 끝날 때까지 블락 사이에서 복합 구문에 의한 블락 스코프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되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바디, 펑션 try 블락, 람다 익스프레션, 디덕션 가이드에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되는 위치는 파라미터 디클러레이션 크로스에서부터 바디 끝까지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성자에서 파라미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파라미터 디클러레이션 크로스에 해당합니다. 소괄호서부터 생성자의 마지막까지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소멸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함수의 경우도 소괄호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파라미터 스코프가 여기서부터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 전체를 감싸는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람다의 경우에도 역시 파라미터가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있는 소괄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다 함수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의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디덕션 가이드도 역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이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되는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리커이어 익스프레션에서도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만들어집니다. 리ኳ이어 구문에 t로 시작하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죠. 중괄호부터 시작해서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도 파라미터가 시작되는 위치부터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함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바로 전부터에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펑션 바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게 되면 흔히들 펑션 바디는 뭐 중괄호 블락이다, 중괄호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분이 중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펑션 바디는 단순히 중괄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캐치 구문도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초기화 구문, try 구문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try, 생성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핸들러들이 전체적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디폴트 구문도 역시 펑션 바디에 해당하고요. 딜리트 구문도 역시 펑션 바디에 해당합니다. C++은 암묵적으로 언더바 펑트 언더바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커스의 위치가 펑션 바디 바로 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생성자 구문에서 변수 이름을 쓰고 있죠. try 바로 전에 로커스가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람다에서도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력하게 되면 오퍼레이터 가로가 출력이 될 거고, 위의 경우는 simple class라는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람다 스코프입니다. 람다 스코프는 introduce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람다 introducer는 대괄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람다의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를 감싸게 됩니다. 캡처 블럭에서 이닉 캡처를 통해서 새로 생성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 생성된 이름들이 람다 스코프에 바인딩을 합니다. 이닉 캡처가 람다 스코프에 인헤빗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헤빗한다는 소리는 코드가 여기에 위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블럭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중에 이닉 캡처는 앞에 있더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람다 스코프 내에 코딩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스코프는 람다 객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선언들을 지역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를 시키는 용도로 선언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람다 스코프입니다. 스펙 문서에서 부모 스코프와 잠재적인 이름 충돌이 발생하는 위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substatement 블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bstatement 블럭하고 parent하고 사이에서 잠재적인 이름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포문이 있네요. 포문은 블럭 스코프를 만듭니다. 안에 또 포문이 있네요. 또 블럭 스코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substatement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포문 바로 다음에가 블럭 스코프 형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노란색 부위에는 선언된 이름이 없어요. 전혀. 노란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부모 관계고, 이 노란색 자체에는 이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구문이 돼요. 아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체적인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 substatement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x라는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이름 충돌이 발생해서 컴파일이 안 됩니다. if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싸고 있고, statement가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이렇게 블럭을 만들잖아요. substatement의 parent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같은 x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다 잠재적 이름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if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 감싸고 있고 또 if문이 if문을 감싸고 있네. 자세히 그려보면요. 빨간색으로 if문에 대한 걸 그릴게요. 그 다음에 substatement가 사이에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substatement로부터 출발해서 parent 관계를 형성하는데 선언된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x 두 번 선언되고 있지만 이 이름 충돌 관계가 아닌 거죠. 문제없는 코딩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 익스프레이션에도 역시 발생을 합니다. 람다에 대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나오고 대괄호 바로 다음 위치에서 람다 스코프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x는 앞에 있지만 람다 스코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x하고 앞에 캡처된 x하고 이름 충돌이 발생을 해요. 캡처에 사용된 이름은
파라미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람다의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부의 스코프가 복합 구문에 의해서 이럴 때도 복합 구문을 하고 펑션 파라미터 사이에서는 x가 있잖아요. 잠재적인 이름 충돌이 발생해요. 펑션 파라미터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감싸죠. 트라이 블럭에서 만들어진 블락 스코프가 하나 감싸지고요. 캐치가 블락 스코프 하나 만들고 모든 페어런트 스코프가 파라미터 스코프잖아요.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에 x가 있어요. x란 이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즉 블락 스코프가 페어런트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를 가지게 되면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에 선언된 이름을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없게 돼요. 즉 잠재적인 이름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